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여러가지 다 좀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미국채 좀 발행 계획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미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 새벽이죠. 우리 FOMC도 있었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생각보다 되게 이제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금리가 조금 상승을 했고요. 일단 먼저 이제 국채 발행 계획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3, 4분기 미국채는 1.6조 가량 발행이 됩니다. 좀 지난 거는 다 좀 삭제를 하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에 1조 달러 정도 발행이 돼야 되고요. 4분기가 이제 5,90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돼야 됩니다. 상반기가 이제 4,400억 달러 정도였다라는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이고요. 이제 이렇게 됐던 게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 되면서 된 게 이제 7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부채를 증가시키지 못했었습니다. 큰 폭으로. 그러다 보니까 4천억 달러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1Q랑 2Q 상반기에 찍어야 됐던 금액이 단기 국채가 3,848억 달러를 덜 찍게 됐고요. 장기 국채가 1,130억 달러를 덜 찍으면서 총 한 5천억 달러 정도를 덜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국채를 3분기에 이제 4,500억 달러 정도 더 찍게 됐고요. 장기 국채는 한 30억 달러 정도 더 찍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1Q랑 2Q 차이가 났던 부분은 누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관세 수입이 증가되다 보니까 국채 발행이 약간은 감소했습니다. 448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이제 장기 국채는 대신 한 1,100달러 정도 1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고, 장기 국채는 한 652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 국채를 많이 늘릴 거다라는 거가 많았었는데, 그런 멘트가 그런 거 치고는 사실 큰 폭의 감소는 아니긴 합니다. 1,100억 달러 정도 감소에다가 단기가 652 정도 증가면은 큰 폭으로 사실 변경은 없었고, QRA가 그렇게 아주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절대적인 발행량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다가 항상 말씀드린 이 RRP, 온 RRP가 이제 1,70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단기 국채 같은 경우도 사실 발행이 쉽지가 않을 거다. 물론 금액은 엄청 크진 않지만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7월 29일까지 누적으로 한 2천억 달러 정도 찍으면서 3분기에는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것부터 일단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LDK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증시가 워낙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평가 영역이고요.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LD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LD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밸류 자체가 이제 고평가인 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봐도 둘 다 고평가고 코스피가 더 비싸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둘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비싼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쭉쭉 다 넘어가서 S&P 대비해서 글로벌 GDP도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증시는 GDP 대비해서 매우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고사항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회사채 쪽 얘기인데, 이제 이건 여전채 대비해서 회사채인데, 여전채가 되게 비싸다. 회사채는 발행이 없고, 또 여전채는 이제 레퍼 펀드에서 많이 담다 보니까 좀 수급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국고가 반등했던 부분도 있고, 채권금리가 반등했던 부분도 있고, 회사채 발행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도 좀 많이 감소가 되어 있다. 이제 채권 시장이 좀 위험 선호에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 공도를 조금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 그 다음 이제 리플, 이제 XRP, 금, 이제 WTI까지 이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계속해서 코스피 200 대비 열의하고요.
S&P나 나스닥도 일단 아직까지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최근 기준으로 열이합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엔 전부 다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나 이제 리플이 크게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아웃퍼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500%. 그러니까 샀다고 하면 리플을 샀던 게 가장 최근 1년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방산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스도 좋았다, 원전 쪽이 좋았다, 해운 쪽도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세가 강력했었는데 확실히 약해지고 있다. 이제 지난주 방송 때처럼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추세 같은 경우에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상대 강도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극단치까지 가면 사실 그럴 땐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물론 이제 코인은 생각보다 이제 그 수치가 좀 더 극단으로 가긴 합니다만, 뭐 나머지는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대다수 이게 그냥 업종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상단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단을 너무 넘어가면 결국은 조금 하락을 하더라. 상대 강도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내가 살 때 이 상대 강도가 100은 이상이 되는 섹터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추세가 올라갈 때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뭐 미국 쪽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감소를 했고요.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금리가 최근에 뭐 그냥 거의 횡보세 수준이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약간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실질 금리 중심으로 조금 금리가 하락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이제 S&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나스닥 숏 포지션은 살짝 감소가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금리를 조정하나 안 하나 여전히 밸류는 사실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도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매수가 많았었다. 한 4.6조 정도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선물도 소폭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긴 시계열로는 수급이 좋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조금 받쳐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조금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현물 같은 경우에도 소폭 매수를 했다. 근데 긴 시계열로는 아니고 아주 긴 시계열로는 뭐 사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기는 합니다. 뭐 신용잔고는 전주 대비해서 한 1000억가량 증가하면서 21.9천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1.9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주 대비해서 연준 대차대조표 이제 밸런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이 365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정부 현금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RRP도 그러다 보니까 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좀 QT 같은 게 이제 16억 달러 정도 진행이 되면서 순자산이 좀 감소도 하고 총자산도 좀 감소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DI와 SCFI 같은 경우는 둘 다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SLR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이 대출이 또 증가되는 걸 봐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기는 합니다. 일단 요건 순유동성인데 순유동성은 여전히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감소할 이제 TJ를 뭐 아까 얘기를 깜빡하고 안 드리긴 했네요. 이제 이 TGA 정부 현금이 이제 목표치가 8,500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 앞으로 5,300억 달러의 지준이 감소하면서 TGA가 증가돼야 되기 때문에 순유동성은 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아니라 이제 대출 같은 경우가 뭐 아직까지 크게는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좀 증가율도 그래도 그나마 좀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물가 같은 경우에 대출이 증가가 되면서 물가가 반등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고, 뭐 미국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제 재정 감축은 내가 이제 소비를 줄이고 뭐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재정 적자를 없애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쭉쭉쭉 다 내려가서 뭐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는 게 이제 뭐 큰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마진 부채 쪽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이제 결국 브로커나 딜러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절대 수치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고점 이후로 지금 최고치 수준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이게 2025년 1월 데이터예요. 이제 이게 자주 나오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올해 연초에 절대 수치는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GDP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최대치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지표로만 봤을 땐. 근데 이제 충분히 많이 과열이 되고 있는 양상 속에 있다. 뭐 요 정도로 일단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밑에 뭐 SFR 빼기 E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조금 다시 플러스로 올라오면서 단기 금융 시장이 계속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단기채 발행이 많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결국 2,80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하고, 근데 장기가 거의 1조 7,60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하면서 이제는 RRP가 없기 때문에 단기를 그렇게 찍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GDP 대비해서 이제 연준 총자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아직은 감소폭이 조금 남아 있고, 이제 요 줄이는 게 결국 좀 힘들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 뭐 국내 쪽 예대 흐름은 지난주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다 넘어가고 이제 좀 추세를 좀 보도록 하면은, 일단 원자재부터 보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금이 좀 기준선 방향도 꺾이면서 좀 단기 추세가 그래도 좀 약화가 되고 있다. 여전히 롱 추세긴 하지만 좀 약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주봉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TI가 장기 추세는 여전히 약세지만 단기는 최근 좀 강세가 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중립이지만 이제 WTI는 오히려 좀 롱 포지션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금 같은 경우는 중립이지만 WTI는 지금 오히려 롱 추세로 조금 돌아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볼린저로 보기에는 뭐 특별하게 뭐 볼 거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뭐 볼린저로 보기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뭐 채권이나 이제 개별 주식 뭐 달러 같은 거 살펴보면은 일단 좀 전반적으로 좀 혼조 세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횡보죠. 채권 쪽은 좀 약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세긴 하고요. 다 나머지 이제 지수가 아니라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좀 롱 추세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점수를 한번 시켜와 보면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시 중립이죠. 국고 3년 중립, 국고 10년 중립, 이제 미국채 10년 중립. 그 다음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 그 다음에 삼성전자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롱 추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롱 추세, 엔비디아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국고 3년은 뭐 그냥 지지부진, 지금은 이제 조금 약간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큰 움직임은 없이 그냥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제 요만큼 올라갔던 부분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국고 10년물, 미국채 10년도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달러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볼린저가 다 50, 200 볼린저가 다 벌어져 있는, 모여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숏을 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 내려왔을 때 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롱이었을 때는 청산을 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숏을 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롱이긴 한 거죠.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이렇게 과열됐을 때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이제 근데 요게 내려올 때 이제 롱을 청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애플도 마찬가지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만 볼린저로 보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 50은 좀 다이었었고 200일까지는 아니니까 여기는 좀 그냥 어정쩡한 그런 밸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200일이 내려오면 이제 그때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위에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면 그때는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내려오면 그때는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I도 일단 내려갔다가 다시 또 좀 돌아오면서 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코인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봉 자체로는 다 롱 추세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봉 자체로는 여전히 롱 추세긴 하고요. 근데 단기 추세는 또 다시 이제 숏 추세긴 합니다. 코인은 여전히 롱 추세가 조금 약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롱 추세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다 넘어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내려오면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다가 이게 이제 내려오면 확실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다가 내려오면은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직까지 단기 추세는 계속 롱이긴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코스닥은 이제 120분봉은 이제 숏 추세로 돌아섰고, 근데 다만 아직까지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은 롱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그래도 다 롱 추세인 거는 뭐 맞고요. 이제 일봉 추세는. 그래서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은 결국 나스닥은 아직까지 결국 롱 추세, S&P도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도 롱 추세 조금 약화되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화되고 있지만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일단 좀 바닥을 좀 쳐 보이긴 해요. 이제 여기에 볼린저 하단에 닿이긴 해서 조금 조심하실 영역이 그래도 돼 보이는 것 같고요. 변동성도 뭐 무한정으로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바닥 근처에는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현물 나스닥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일단 계속 과열권에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0분봉 선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과열권이죠. 이제 이 과열이 언제까지 가냐의 문제일 뿐 계속 과열권은 과열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50까지 넘어가 있진 않지만 200은 넘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0이 과연 넘어갈 때까지 더 반등을 하냐 마냐 이제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이제 위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은 120분봉 결국 코스피도 또 벌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과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열이 생각보다 아주 계속 오래 가고 있다. 버티고 RSI 내려오다가도 결국 버티고 있긴 한데 뭐 사실 이게 어찌됐든 RSI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여서 뭐 정말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말미에 말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120분봉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이 이탈을 했고 여기도 이제 내려오면 확실한 건 여기가 이제 내려와야 돼요.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정말 확실할 텐데 아직까지는 심중이지만 저게 이제 내려오면 이제 확증이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내려왔죠 이제.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지금 추세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사실 더 좋아 보이진 않는다 지금. RSI도 내려왔고요. 이제 여기는
차트를 보면 이제 결국 여기서부터 좀 약간 볼린저 리트하면서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결국 정말 꾸역꾸역 전환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도 계속 따라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사실 기준선 밑에 내려오면 뭐 미련 없이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간격이 아주 넓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때가 오히려 팔기는 정말 좋은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롱을 들고 있다면 그냥 정말 기준선 내려오면 이제 바로 미련 없이 팔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사실 뭐 다시 진입을 하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저는 관망이라고 보여지고 결국 이 부분을 되돌림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아마 되돌리는 하락이 있을 거고 반대로 돌려야 되겠네요. 이제 다 돌리면 결국 위에서부터 해서 문제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하면은 결국 381을 되돌리냐 50을 되돌리냐 618을 되돌리냐인데 워낙 꽤나 긴 기간을 되돌렸기 때문에 못해도 저는 요 구름대 정도 382%까지는 되돌리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되돌리는 파동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일단 한번 조정은 받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S&P도 뭐 마찬가지죠. S&P도 다 달라붙어서 오히려 사실 매도하기는 되게 오히려 쉬워졌다. 기준선 깨지면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최근에 오늘 새벽이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메타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제 훅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결국 이렇게 과연 과열을 계속 갈 수 있을까의 의문이고 뭐 사실 이미 그러니까 롱을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그냥 기준선 뚫리기 전까지는 롱 추세를 하는 게 맞았고 한 번도 매도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결국 뭐 굳이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질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고요. 다시 이제 이격이 이렇게 좁혀질 때가 있으면 다시 좀 비중을 늘렸다가 또 이렇게 벌어지면 비중을 줄이고 또 이렇게 좁아지면 좀 비중을 늘렸다가 이렇게 좁아졌을 때 또 비중을 늘렸다가 근데 깨지면 바로 파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은 오히려 사실 롱이면은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요게 뚫리면 뭐 미련 없이 파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일목에서도 1순환이 76일이거든요. 76일이 근데 이거는 사실 현물로 봐야 되는데 76일에서 지금 그렇게 크게 오차가 있지는 않아요. 이제 지금이 이제 오늘까지 하면 77, 78, 79, 80 정도 될 텐데 이게 한 번의 사이클이 정말 이렇게 뭐 오차 영역은 있겠지만 막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닷컴버블 때 이후로 제가 알기로 지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6일을 기준선이 한 번도 뚫리지 않은 채로 간 게 아마 닷컴버블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양봉 타고 이렇게 갔던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롱 추세를 하긴 참 좋은 장이긴 했었는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근데 아마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렇게 계속 가긴 쉽지가 않을 거라 좀 조심을 계속 해야 되는 레벨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제 그냥 추세 매매로 하겠다라고 하면 추세 꺾이면 이제 팔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그게 가장 간단하죠. 다우도 이미 붙어 있으니까 이제 뚫리면 팔기에는 편한 자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일단 변동성 같은 게 좀 커졌다가 좀 계속 요 기준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했지만 이제 기준선도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사실 편해지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케이도 이제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고 있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선 정도 근처까지는 왔습니다. 그 기준선 뚫리면 이제 사실 이번 추세는 워낙 반등이 강했었기 때문에 뭐 정말 미련 없이 이건 매도를 한 상황이 맞을 것 같고요. 뭐 달러 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뚫리면 바로 이제 똑같은 거죠. 기준선 뚫리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하면 쭉에 손실이 없는 거죠. WTI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구름대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이 구름대까지 돌파되면은 더 훨훨 이제 갈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러시아 쪽 지금 미국 쪽에서 좀 러시아 원유 사는 애들 이제
관세 매기려고 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는 기준선 밑으로 이제 뚫리냐 마냐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국고 10년도 결국 요거 반등했던 거 지금 되돌림이기 때문에 반등했다가 조정 보이고 다시 이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국고 10년도 뭐 마찬가지고요. 쭉쭉 다 넘어가서 결국 뭐 삼성전자 뭐 오늘 실적은 뭐 나쁘게 나오긴 했고, 근데 삼성전자는 뭐 사실 ROE가 이미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긴 추세로는. 그래서 그리고 뭐 볼린저로 봐도 여기는 이제 결국 여기가 뚫리면 매도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롱인 건 맞고요. 뭐 기준선 뚫리면 정말 미련 없이 또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일단 기준선에서 좀 지지를 받았고요. 엔비디아는 일단 도지 모양이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테슬라 여기 괴선이 엄청 모여 있으니까 결국 어디든 좀 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결국 추세가 깨지면 뭐 바로 매도를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자, 이제 이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100%는 없겠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이번 상승에 대한 되돌림은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그때 추세가 깨질 때 좀 단기적으로 좀 숏을 먹고, 이제 만약에 근데 계속 줄줄 흐른다 라고 하면 계속 숏을 치면 될 것 같고, 다시 또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 또 다시 롱 추세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